우리 청와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4월 초에 재개하기로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앞서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4월 초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다른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청와대 측에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언급한 합동군사 연습과 합동군사 훈련, 연습과 훈련. 이 연습과 훈련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 시점, 한미연합훈련 재개 시점이 원래 패럴림픽 이후에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패럴림픽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시기를 4월 초로 못을 박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어요. 이거 뭐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건 꼭 변화라기보다는요.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 훈련을 위해서 계속 그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늦추겠다라는 어떤 합의나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이제 훈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반대 입장이라든지 어떤 그 연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원래 예정된 대로 연기된 4월부터는 그 약속대로 훈련이 진행될 거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그 한미훈련 하겠다고 지금 그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훈련을 가지고 어떻게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지렛대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미국 쪽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지를 두는 것은 뭐냐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고위 당국자가 실명으로 이렇게 확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 당국자라든지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흘리는 이런 식으로 그 정부의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네. 또다시 연기한다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정말로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 그러면 미군 단독으로 훈련을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그 미국 측에서 주책에다가 연기하거나 축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대로 4월 예정대로 네. 4월 초에 이제 훈련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한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시기 그리고 훈련의 규모인데 시기는 지금 청와대에서 4월 초에 변함없이 실시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죠. 그런데 규모가 그럼 달라질까요?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목소리입니다. There will be no more delay of scheduled allocated U.S. joint military exercise. As to the joint military training, which is different from exercise, there could be some room for adjustment. 구정처장. 네. 지금 보면요. 합동군사 연습과 합동군사 훈련은 다르다고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어떤 차이를 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그 합동 군사 연습은 키 리졸브 훈련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키 리졸브는 가상 훈련 위주의 그 지휘소 연습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실제로 병력이 움직여서 어떤 그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병력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걸 이제 가상으로 해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훈련이고요. 이 밑에 얘기한 합동 군사 훈련은 말 그대로 이렇게 프랙티스입니다. 이렇게 독수리 훈련. 실제로 뭘 해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병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병력과 그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참수작전이 이뤄진다면 합동 군사 훈련에는 가상 훈련이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네. 합동 군사 훈련 프랙티스 때는 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훈련 상황이다라는 것을 가정해놓고 실제로 병력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합동 군사 훈련이 조정된다라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훈련이 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네. 연습은 어차피 가상이니까 병력이 올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원화한 것이
북한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합동 군사 연습, 엑설사이즈. 연습은요,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해서 군대에서는 이 워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이 병력과 이 병력이 전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연습이고요. 그 연습 이후에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한반도 근처로 오고 있죠. 그 전략 자산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투입되는 훈련이 바로 이 독수리 훈련, 합동 군사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이든 훈련이든 이 둘 중에 하나 무언가가 지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규모가 작아진다는 뜻 아닌가요? 예,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 특보니까 네. 저 말은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의도는 뭐 뻔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키 리졸브 같은 걸 가지고 해주니까 그걸로 이제 미국하고 좀 퉁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요거 이제 잠시만요. 그 속된 표현이 나와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퉁친다는 표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협상의 조건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독수리 훈련 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무기한 연기를 하든지 어떻게 뭐 확 줄이든지 해가지고 북한과 어떤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지렛대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좀 비춰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키 리졸브를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지만 막상 네. 전투에 투입되는 군인들은 실전에 비슷한 그런 훈련을 해봐야 그 전쟁에 임박해서 임했을 때 그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실전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의 어떤 기저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과연 미국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지금 북미 대화를 위해서 저렇게 독수리 훈련 같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저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이 만약에 또 실현이 된다면 이것은 한미 군사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박사님, 실제로 북한에서도 보면 신경 쓰는 거는 이 키 리졸브가 아니라 이 독수리 훈련 이 부분을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는 것이죠.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이제 재래식 전력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네. 우리의 훈련이 언제든 방향만 바꾸면 자기들을 목을 치울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바로 어제 1일 날 이제 그 조청년 북한의 대외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청년 기관지 조선신보가 정령 북미 대화를 원하거든 미국이 그 조건을 마련해라. 아하.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런 키 리졸브 같은 건 하되 한미 합동 훈련 같은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그런 훈련은 좀 줄여라. 있어든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문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리고 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아마 미국하고 미국의 뜻을 따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수리 훈련이 기간이 축소되지만 규모는 뭐 원래대로 하고 다만 4월 5월 이렇게 길게 그 독수리 훈련이 이렇게 기획돼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너무 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3, 4월 했을 때는 네. 농사에 별 피해를 안 주는데 4월, 5월 하게 되면 농사 피해를 주니까 네. 4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서 농사 피해를 덜 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한미 간의 합의 비슷한 게 돼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절충안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훈련 규모를 줄이진 않되 훈련 기간을 짧게 해서 끝낸다. 이게 지금 문정인 특보의 제안 이야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문정인 특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네. 논의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각국하고 그 연합훈련을 쭉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훈련이 한 달 이상 연기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훈련 차질이 생기니까 네. 일단 4월까지는 일단 훈련을 끝내는 게 미국한테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한미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정인 특보 얘기가 뭐 어저스트라는 표현인데 그건 그 독수리 훈련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걸 한 달로 줄여서 압축해서 하자라는 그것도 조정일 수 있지만 네. 그 독수리 훈련 자체에 뭐 기간을 갖다 무기한 연기시킨다든지 이것도 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굉장히 넓게 지금 해석해 놓은 거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면 한미 군사 훈련의 미래를 지극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청와대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시기를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 시기를 놓고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국회에서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당시 목소리 잠시 다시 들어보시죠.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지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내고 말이에요. 지금 저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제 문정인 특보를 대상으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국회에서는 저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떤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그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한미 동맹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드블런을 이 대통령 특보가 그런 어떤 토론 자리에서 한번 이제 여지를 던져보고 운을 띄우고 네, 운을 띄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국내 여론도 굉장히 나쁘게 돌아가면 그럼 저건 그건 사견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은 좀 걷어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드벌런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꼭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미국에 가서 피력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 어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의 저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는 발언들은 무언가 좀 안전장치의 역할로 정부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미연합훈련을 놓고요. 벌어지는 논란이 또 있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바로 북한군의 한미 군사훈련 참관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군대가 우리 한미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역대급 실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부 고위관계자의 얼토당토하는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시고 엄중히 이건 경질사안입니다.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이 우리 군사훈련을 와서 참관을 하게 하느냐? 저는 저 말에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팀 스피릿 훈련도 하고 80년대에 있었는데. 네, 한미 연합 훈련을 90년대까지 초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우리가 하는 훈련 자체가 방어적 훈련이라 그래서 네. 북한 보고 봐라 와서 봐라 이게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방어 훈련이다라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에 제의를 쭉 해왔습니다. 북한군이 와서 보라고 80년대부터 이미 초청을 해왔군요. 그러나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물론 그렇겠죠. 네, 재밌는 거는 지난 2월 8일 날 북한이 열병식 하면서 네. 자기들이 대내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와서 자기네 열병식을 봐라라고 또 한 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정부 국방부 관계자가 북한군을 이제 우리 요번에 독수리 훈련에 이제 초청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굉장한 반발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에 북한군을 초청했을 때는 이게 정말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는 훈련은 작게 501호에 따라서 바뀌었죠. 공격적인 걸로. 김정은 참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양과 이렇게 남포와 원산의 상륙하고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거는 북한한테 보여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방어적인 훈련에서는 가능한 얘기였지만 지금 작게 501호로 수정된 이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재개될 이 한미 연합훈련.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훈련을 앞두고 특사도 파견해야 되고 청와대는 정말 마음이 바쁩니다.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특사 관련 통화가 끝난 이후에 백악관 발표문에 그동안 없던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허만수 차장. 어떤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까? 예, 미국에서는 비핵화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비핵화 쪽에도 무게를 굉장히 두는 미국 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무게를 덜 두는 한국 대통령 간에 상당한 의견적인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 박사님,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북미 대화도 성사시켜야 하고, 팀 스피릿, 죄송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독수리 키 리졸브 훈련도 해야 되는 굉장히 두 가지 상충되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사를 보내서 무언가 성과를 반드시 얻어와야 하는데 그 특사가 지금 윤곽이 나왔어요. 서훈 국정원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기울었고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필 국정원장이 선정된 이유, 북한의 어떤 점들을 고려한 걸까요? 네, 특사는 제가 볼 땐 뭐 레벨이나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능력과 경험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정명균 통일부 장관도 물론 북한 대화 경험 풍부하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훈 국정원장처럼 두 번의 정상회담을 치르고 여러 남북 대화를 지휘해본 그런 그 인물은 없다는 것이죠. 네. 또 이번에 맹경일도 내려와서 19일 동안이나 그 평창에 있으면서 아마 수차례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네. 따라서 북한에 가서 북한한테 당장 비핵화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얻어올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대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서훈 국정원장에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답을 얻어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네.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대북 특사로 가면 어떤 임무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A very pleasant history of having talks with North. Well, we can't. There's one person in charge of all of this as to whether the talks take place, how they come out, whether or not North Korea changes its line of thinking, whether it changes its ambitions. One person and one person only, and that's Kim Jong-un. We are totally reactive on this. We've seen what's happened. We have an objective, which the world has, and that i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noted their firm position that any dialogue with North Korea must be conducted with the explicit and unwavering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e have a broad range of conversations with them. We share the principle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hasn't changed. Again, the ultimate goal i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at's what we're focused on, and we're, excited about any steps moving forward in that process. 정말 걱정됩니다. 특사, 북미 대화와 비핵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비핵화에만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사가 가서 북한에 대한 전달할 메시지가 바로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현재 미국의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CVID에 의한 완전한 그 핵폐기 의사를 좀 전달해 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완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달라고 미국 쪽에 얘기를 했는데 리시 상원 의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특사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지금 그 통화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 말은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데 한국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수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종목 실장, 안찬일 소장, 그리고 허만섭 차장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